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의 파이 네트워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파이 네트워크에서 메타버스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이죠. IQ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고 그의 영상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분은 현재 파이 네트워크 메타버스 개발을 위해 오픈 메인넷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고요. IBM 및 다수의 기업에서 또 프로그래밍을 담당을 하였고 ING뱅크나 메이뱅크 쪽에서 코어 IT 개발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영상을 한번 캡처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알 수 없는 표가 보입니다. 이 조직도는 ISO 2002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빈 곳에서는 아이오타나 리플, 스텔라, 심핀, 알고랜드 등등의 블록체인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ISO 2002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난 3월 달에 ISO 2002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통신 메시지에 대한 국제 표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스텔라가 ISO 2002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영상을 다루게 되었고요. 파이 네트워크도 앞으로 이 표준을 준수하는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표준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금융 활동을 교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표준의 전환이 올해 말부터 점차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해서 2025년에 ISO 2002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준수하는데 대표 블록체인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 리플과 스텔라는 이 ISO 2002의 핵심 멤버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핀이나 아이오타, 알고랜드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블록체인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IQ 같은 경우는 ISO 2002의 조직도를 차트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 ISO 2002의 중심에 있는 리플이나 스텔라는 세계 각국의 CBDC 사업이 이용되는 블록체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엊그제 기사를 확인을 해보면 파나마 입법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세금 납입 승인을 하겠다 이런 또 기사가 실렸었는데요. 파나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사용될 코인을 보면 아까 언급해드렸던 ISO 2002 코인들이 지불수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 엘사바도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받을 확률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제부터는 ISO 2002 표준에 부합되는 블록체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보면 IQ가 리플과 스텔라, 파이의 관계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리플에서 포크가 되어 나왔고 파이가 스텔라에서 포크가 되어 나왔음을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과 스텔라를 만든 제드 맥킬럽에 따르면 스텔라는 중간에 자체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리플의 포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큰 의미에서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Q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스텔라도 리플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리플이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신뢰를 대부분 스텔라가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 또한 스텔라가 받는 그 기관에서의 신뢰를 이어받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파이 같은 경우 스텔라의 컨퍼런스 메리디안에 참가한 적이 있음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마 이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과 스텔라는 CBDC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고 있다.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파이는 앞으로 어느 포지션에 들어갈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고요. 리플이나 스텔라 이 혈통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블록체인은 세계에서 파이가 유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리플과 스텔라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리플 CBDC와 스텔라 CBDC가 연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을 표시한 차트입니다. 리플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도미넌스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스텔라는 또 이렇게 빨간색의 도미넌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프라 사업이 초반에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세일이냐 리테일 CBDC냐를 떠나서 두 네트워크의 계정 수나 분배되어 있는 국가 단위를 보시면 상당히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도미넌스 컬러가 나오는데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200개 이상 국가에서 지금 파이를 채굴 중이기도 하고요. 또 파이 활성화 유저가 3천만 이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세계 최대 프로젝트로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이 도미넌스는 누가 주체가 되었건 간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이 파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손쉬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요. 스텔라 네트워크를 잠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더리움이라든지 폴카닷이라든지 코스모스들과 브릿지를 이어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스텔라가 레이어 1 네트워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를 기반으로 토큰의 유동성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의 특징 중 하나가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산을 모두 토큰화시켜서 블록체인 위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런 스텔라가 노리는 미래 시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하루에 6.6 트릴리언 달러가 거래되고 있는 포렉스 마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국가의 통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부터 모든 자산을 거래하는 그런 거대한 네트워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텔라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토픽들이 또 나왔었는데요. IBM 관련 그리고 파이 노드 관련에 대해서는 잠시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 IQ 기술자가 보고 있는 큰 그림을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하자면 ISO 2002 조직도에 스텔라가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스텔라는 현재 세계 모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네트워크 시장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디파이와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는 무엇이 될 것이냐,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조직도 프론트엔드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ISO 2002 관련 생태계들이나 포렉스 같은 시장 등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게이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쉽고 널리 분포된 게이트 중 하나가 파이 네트워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IQ는 철저하게 각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부분과 호환성, 기술 발전의 흐름만 보았을 때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IQ와 PDF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메일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도 본인은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파이 네트워크가 스텔라의 프론트 엔드 블록체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세계 어디든지 휴대폰이란 흔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직관적이라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완전 실패할 프로젝트로 끝이 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 한 번씩 번개 버튼을 누르고 있으시다면 이 정도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파이가 UBI의 입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UBI란 Universal Basic Income의 약자로 기본 소득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컨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기에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끔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이 네트워크이고 또 하나는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UBI 관련 철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의 UBI의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앞서 제가 월드코인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제 UBI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돈을 지급을 하고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라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벤처 기업가가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Y 컴비네이터 전 사장이었고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오픈 AI CEO로 지금 역임을 하고 있는 유명 기업가인데요. 샘 알트만의 논리가 바로 10년 이내로 AI가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고 미국의 전 국민이 매년 약 1,500만 원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의 핵심 논리를 들어보자면 100명이 아무리 노동을 하지 않고 돈 낭비를 한다 하여도 단 한 명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을 찾아서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든다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항상 변화한다. 75년마다 일자리 중 50%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수천 년 전에 봤다면 웃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샘 알트만이 작년에 발표했던 암호화폐가 바로 월드코인이라는 것이었고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짜리 설명을 몇 줄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무료로 사람들에게 월드코인 암호화폐 지갑을
하나씩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1인당 1계정씩 생성을 해주는 것이고요. 대신 그 지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스캐너로 눈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을 해서 이것을 유니크한 코드로 변환시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지갑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인데 물론 홍채 이미지는 이 올브라는 스캐너에서 고유 코드로 변환을 한 후에 홍채 이미지는 바로 폐기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월드코인의 1차 목표가 전 세계 10억 명에게 월드코인 지갑을 무료로 공평하게 분배를 하게 되고요. 이 지갑으로 월드코인을 무료 에어드랍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샘 알트만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이미 유니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투자 액수가 조 단위로 투자가 된 아주 거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큰 반발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간의 홍채 이미지를 스캔을 해서 고유 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식층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과연 이 프로젝트의 반대 의미가 정말 홍채 이미지를 스캔하는 부분 이거 하나 때문에 태클이 걸리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의 실패와도 오버랩이 되는 상황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공룡 기업이 엄청난 자금력을 끌어모아서 프로젝트를 실행시켰을 때 그리고 이들이 1억, 5억, 10억 이상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 얼마나 중앙은행들 및 여러 기관들의 반발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볼 수 있었고요. 일단 타겟으로 선정이 되면 ICO나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도 SEC의 무방비로 노출이 될 수 있는 또 단점들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부정적인 선례들을 봐오면서 기업이 주체가 되었던 국가가 주체가 되었던 그러면 세계 곳곳에 10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1인당 1계정씩을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샘 알트만의 말처럼 10년 이내에 인간들은 법정화폐가 되었든 블록체인을 통한 암호화폐가 되었든 자체 보조금을 통해서 노동 대신 어떤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올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여러 방면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 이 IQ 같은 경우는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에 그런 의미로 UBI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넓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공정하게 1인 1계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의 기반 기술이 미래에 선호되고 있는 시스템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파이가 UBI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이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면요. 하루에 한 번 버튼을 누르면서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알리고 있고요. QIC를 통해서 1인 1계정 원칙을 따르고 있고요. 또 비밀키가 주어지는 시스템이다. 즉 지갑의 관리 주체가 본인이다. 비수탁형 지갑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홍채 인식을 추구를 했던 월드코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월드코인도 1인 1계정을 위해서 홍채 인식을 하고요. 또 무료로 지갑을 나눠주고 그 지갑에 장기적으로 에어드랍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홍채 인식은 파이의 KYC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서클 인원의 투표로 분실폰이나 계정에 대해서 접근이 다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웨스 스펜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요. 파이 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파이가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과 같은 투표권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또 지속적인 채굴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주고 있고요. 파이오니어가 보상을 받는 방법 다들 아실 겁니다. 그냥 혼자 채굴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있고요. 또 컨트리뷰터라고 해서 보안 서클을 또 가입을 해주는 경우 그리고 또 엠버서더라고 해서 추천인을 모으는 경우 이렇게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물론 지금 뭐 노드 보상이나 유틸리티 이용도가 있지만 이런 건 다 스킵을 하겠고요. UBI 시스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버튼을 눌러주는 파이오니어들은 그저 당신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을 쫓으시면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컨트리뷰터가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보안 서클을 만들어 줌으로써 좀 더 높은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바사더가 된다라는 것, 즉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파일을 얘기를 하고 생태계 안으로 가입시킨다라는 정의는 미래의 다오 조직을 키워감으로써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코인은 현재까지 소수점 7자리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파이코인의 희소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물량, 커뮤니티 할당 650억 개에 대한 얘기인데요. UBI 개념에서 보았을 때는 부족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준에서 500억 개 이상이 되면은 코인이 넘쳐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의 계정 수를 보면 보통 100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명의 유저가 더 생겨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속도로 채굴이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해보면 미래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파이의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매월 채굴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채굴 중인 양과 남은 양을 토대로 기본 채굴률을 다이나믹하게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지금 IQ가 보여주고 있는 올해 예상 채굴률은 그냥 예상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3월달과 4월달 기본 채굴률은 발표가 되었었고, 그게 대략 15% 정도의 감소율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에 발표되는 기본 채굴률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5% 정도가 감소가 될지, 아니면 15%보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영상을 다시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이 채굴도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IQ가 본인 계산 방식 기준으로 해서 락업 부스터와 유틸리티 보너스를 고려를 해도 올해 말에는 한 달에 약 40개 파이코인밖에 채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마 하루에 1개 정도 채굴이 힘들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 프로그래머 IQ가 말하는 미래의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미래 파이코인은 ISO 2002 조직도에서도 편성할 수가 있고요. UBI 시스템에 접목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그 옵션 중 하나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